지금은 60%까지 가는 업체도 네. 많아요. 그러면 내가 10,000원에 팔잖아요. 그러면 6,000원은 쿠팡에 가져가고 4,000원이 남는 거예요. 셀러가 그러면 60% 정도를 견딜 수 있는 공급가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가격을 올리래요. 가격 올리래요. 대신에 네이버 가격도 올리래요. 이거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이건 증인을 세우려고 하면 좀 100명도 세울 수 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는데요. 직접 온라인 쇼핑몰도 10년 넘게 운영하고 계시고 G마켓 옥션에 대해서 온라인 쇼핑 창업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계시는 이분이 되게 하시는 일이 많으신데 김덕주 G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 실장님 겸 서울 IT 아카데미 홍대점 교육기획 실장님 겸 또 본인 개인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계시는 하여간 김덕주 고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당황했죠. 네, 제가 제대로 소개한 거 맞나요? 네, 맞으세요. 네. 네, 이게 왜 저번에 출연했을 때는 제가 짧게 그때는 이제 이베 에듀라고 한 지금 G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 이름이 변경된 건데 짧게 설명드린 거는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실 거니까 네.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안 했더니 그때 제가 잠깐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이 사람 뭐 하시는 분이야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업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마케팅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간 네. 이야기들을 오늘 좀 주제를 잡아서 네. 오늘은 좀 장황하게 요청을 드렸고요. 네. 거기에 뭐 카페 운영하고 그다음에 개인 그쵸.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 하면 그냥 열심히 이 네. 시장에서 존재를 알리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유튜브 온라인 스피커란 채널도 운영하시고 네. 네이버 카페 셀러 공감도 운영을 하십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들어가 네. 보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철저하게 온라인 쇼핑몰 창업 요새 트렌드랑 네. 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좀 여쭤보려고 해요. 14년 동안에 이렇게 뭐 살아온 이야기를 다 해드릴 수는 없고 네네. 그건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네.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이제 시작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창업했을 때 2010년이에요. 근데 지금은 23년이잖아요. 13년 동안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해서 뭐 어디 가서 뭘 가져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상 이질감이 너무 커요. 그래서 뭐 최근에 하시는 여러 가지 뭐 판매 어떤 기술, 뭐 유튜브에서 공개된 정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지만 요즘에는 기획하는 사람이 많이 사라진 시기라서 그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기획이라도 시장이 거부하면 사실상 판매가 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네. 그런 초점으로 해서 시장이 원하는 거 흐름은 이렇다 그리고 마켓마다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좀 전달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네네. 14년 차 이제 셀러로 있다 보니까 기회가 계속 생긴 거예요. 저도 원하지는 않았고 제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적은 없는데 교육, 마케팅, 판매 그리고 셀러 인프라가 계속 이제 자연스럽게 쌓여요. 그러면서 잔뼈가 굵어지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도 이렇게 오게 된 거고 네. 그리고 첫 사업은 제가 동대문에서 시작을 했어요. 동대문의 청계천 쪽에 가보시면 그 신발 도매 상가 아직도 있어요. 네. 저는 B동에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ABC동이 있습니다. 네. A동에서는 사실상 제가 구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거기 구두가 너무 많아서 B동에 이제 제가 왜 갔냐면 여름철 쪼리를 팔고 싶어서 간 건데 제가 소비자일 때 패션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오늘 좀 약간 뭐 신경을 좀 쓰긴 했는데 별로 멋있진 않은데 프로 해친 거는 이게 제가 뭐 어떤 패셔너블한 게 아니라 마이크가 부딪힌다 그래서 제가 손도 못 움직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제가 패션을 좀 좋아해요. 그리고 그 중에 신발을 굉장히 좋아해요. 전 신발이 지금도 거의 한 민간인 치고 많아요. 거의 한 30쪽이 넘어요. 그러니까 나이키, 라프로 하면 무조건 들어가요. 얼마 전에 썼던 그 좀 다른 얘기인데 포스 그 티파니 네. 콜라보였던 거 아시죠? 제가 거기 결제까지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문자로 낙첨됐다라는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약간 절망했는데 정말 갖고 싶었거든요. 실패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발을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신발 되게 좋아하는데 여름철에 제가 쪼리를 신으면 혹시 아메리칸 이글 쪼리 아시나요? 그 예전에 많이 신으셨는데 그냥 싸구려예요. 네. 4,000원짜리 쪼리인데 그 쪼리를 신으면 제가 발이 다 까져요. 발등이 되게 두꺼워요. 아마 경험이 다 있으실 텐데
그게 비 오는 날에 신으면 땀이랑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아파갖고 다 까지는 바람에 제가 이게 뭐가 좀 쪼리가 안 아픈 쪼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막 쇼핑을 하던 도중에 그 당시 이제 MBC에 불량 학생들 모아놓고 교화시키는 프로그램 중에 이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모델로 하는 쇼핑몰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매니아였는데 기억날 것 같아요. 예. 네, 저 열심히 봤어요. 열심히 보다가 그 사람이 신어서 멋있었던 거예요. 제가 신으면 안 멋있어요. 네, 참고로 지금도 아마 네이버에 도쿄쫄이라고 치면 나와요. 고도리 슈즈라는 판매자가 팔고 있는 신발인데 제가 그 신발을 처음 보자마자 이거다. 이건 팔아야 된다. 그래서 첫 창업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도쿄쫄이. 그렇죠. 검색 꼭 해보세요. 네. 그분한테 사진 마시고 제 예전 경쟁자니까 배 아픕니다. 13년 전에 시작했던 아이템은 동대문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냥 가서 내가 구매했던 신발이 누군가한테도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그냥 시장에 갔다가 그게 있길래 이 사람이 그 사람만 파는 게 아니구나. 제조 상품이 아니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고 사입을 하면서 사장님한테 저희 쪼리 좀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또 그때 당시에 스키니가 유행이었거든요. 딱 봐도 얘는 그냥 소매상이거든요. 물건 팔려고 온 애가 아니야. 사장님이 넌 뭐냐라는 식으로 쳐다보면서 이거 한 쪽에 얼마예요? 그랬더니 12,000원이래요. 네. 좀 속아갖고 그때 24,000원에 검정색 빨간색을 샀죠. 사갖고 들고 오면서 되게 좋았어요. 이걸 다시 팔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래서 옥션에 올리고서 그 다음날 두 족이 그대로 나갔어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됐다. 이제 난 나는 사람이구나. 이건 계속하면 되겠다. 다음날 또 갔더니 사장님이 얘가 또 왔으니까 좀 이상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4족을 사니까 얘는 소매가 왜 4족을 사지? 처음에 그러셨대요. 그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8족을 사고 그 다음날 가서 16족을 사고 그러니까 2배씩 계속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가는데 야 너 뭐야? 이러길래 제가 사장님한테 들어보고 저요? 온라인 판매자인데요? 그랬더니 형, 너 왜 그걸 인제 얘기해? 안 물어보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장님이 너 다음에 올 때 전화해. 그러면서 명함을 주셨어요. 네. 거래 명세표랑.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해갖고 이제 주문을 해서 가니까 너 상호가 뭐야? 그래서 국민가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파네. 우리 것도 가져가 봐. 그러면서 이제 남자 신발을 전체를 팔고 쪼리 전체를 팔고 막 이랬던 게 제 첫 창업의 기억입니다. 동대문에서 시작한. 그래서 아직도 누군가가 저한테 너는 무슨 사업을 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사를 하는 장사치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시작이 되게 거창하지 않고 일반 시장에서 물건을 떼다가 팔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금도 그렇고 저는 타고난 장사꾼이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편인데 네. 그러니까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가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다음 영상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팟캐스트라서 이제 오디오만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되더라. 네, 그쵸.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고 13년째. 네네. 그리고 다른 판매자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도 하셔서 이제 교육자의 길로 접어드셨어요. 네, 반달이죠. 누군가 이야기하는 완벽한 건달하죠.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왜 이게 우연치 않게 제가 아까 속해 있었던 서울 IT 아카데미 홍대라는 곳이 네. 원래는 을지로 사가에 있었던 KTM 직업전문학교예요. 전신 이름이. 그게 이제 합정으로 이동을 하고 홍대에 맞게 이름을 변신한 건데 노동부 교육하는 곳이에요. 쇼핑몰 교육하는 곳인데 저도 13년 전에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고 6개월 코스 뭐라 그랬죠? 내일 배움 카드 이런 거거든요. 실업자 교육.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특별한 직업도 없고 대학 졸업하고 난 후였으니까 그래서 그 노동부 교육을 받으면서 6개월 코스를 밟으면서 시작을 했던 게 쪼리예요. 근데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이제 개인 사업자로 쭉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회사에도 주인이 바뀐 거죠. 그 청소라건 이투스 계열. 네, 거기 이제 어덜트 에듀케이션에서 A가 생긴 거예요. 거기 지금 현재 대표님이 거기 이사님이셨는데 저한테 졸업생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만날 수 있냐라고 해서 동대문에 어디선가 만났어요. 그래서 상한 떡볶이를 먹으면서 그분이 저를 컨택했죠. 네, 그래갖고 교육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노동부 교육을 한 1년 정도 하다가 또 이상하게 또 특강이나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마케팅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마켓 옥션에 강사로 서게 되고 거기에서 또 이제 지인을 만나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 담당자분이 강의하는 걸 이렇게 보시더니 저희 쪽 위탁 교육을 좀 해주실래요? 라고 해서 제가 지마켓 옥션 담당자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업하고 교육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좀 발전이 되어온 상태죠. 오픈마켓에 입점하려는 셀러분들 대상으로 네네. 어떻게 하면 온라인 쇼핑몰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를 교육을 하신 거죠? 맞죠. 오늘 저희 이제 창톡에서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온라인 쇼핑몰 시장 트렌드는 어떻고 지금 창업을 해도 되는지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은 많이 장벽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예전에는 워낙에 정보도 없고 뭔가 취합된 정보를 가지고 누군가가 쉽게 알려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네. 누군가는 쉽게 도전을 해서 그걸 갖다 올려놓으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옥션에도 막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막 팔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워낙에 정보가 공개가 많이 돼 있고 뭐 유튜브만 가도 쉽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켓들이 서비스 교육하는 것도 많아졌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워낙에 이제 오래된 세월을 겪다 보니 시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셀러는 똑똑해졌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초점이라고 보는 건데 그 당시 고객은 저도 고객이었지만 그 당시 고객은 무지했다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핑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검색해야 뭐가 나오고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근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를 쫙 보시면은 그냥 인터넷 시장에 기억 남는 것만 딱 꼬집어도 맘카페, 그렇죠? 그리고 뭐 흔히들 얘기하는 뭐 일베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사이트들, 네네. 그리고 정보 공개가 너무 많이 되니까 네. 거기에 이제 유튜브까지 더하면 말도 안 되는 정보가 그냥 쭉 퍼져 나갔고 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가 야 여기에 어떤 물건 싸게 팔아라고 해서 좌표를 찍으면 막 엄청나게 팔리면 이런 식으로 막 변해버린 시장이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고객이 판매자보다 정보를 더 빨리 알고 더 많이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람들보다 더 영악하고 더 많이 알고 이러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판매는 힘들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 전공이거든요. 맞아요. 신학 전공. 네, 목사님 전공인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들이 가는 길은 굉장히 힘든 길이다. 지금 질문하신 거랑 같은 맥락인데 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신학생일 땐 사람들한테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얘기하면 기도하면 천국 간다고 하면 다 믿었다는 거야.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설명하면 저 사람 이상한 사입이 아니야?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야. 네. 당신들이 신학생인데 이제 제가 20살 때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잖아요, 이것도. 근데 당신들이 목사를 할 때쯤이면 사람들의 수준이나 지식 수준이 이미 당신을 넘어설 거다. 매체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노하우가 축적돼야 되는데 목사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고 뭐 많이 보러 다녀라. 막 이런 얘기들을 그 목사님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인턴 사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고객이 조금은 몰랐을 때는 이렇게 하면 좀 속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건 굉장히 어려운 네. 시장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조금 뭐 구조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네. 저는 가장 큰 포인트는 또 이제 네이버라고 네. 보는데 스마트 스토어. 그쵸. 네.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거기에 탑재된 샵 개념 네이버 쇼핑.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식 쇼핑이라고 네. 불렀던 지금에도 뭐 다음에 쇼핑하고 애누리 다나와 이런 가격 비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뭔가를 사려고 할 때 검색을 하면 최저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게 만들었죠. 이게 진짜 최저가라고?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 상품도 다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정돈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6년 전에 지금 알고 계시는 스토어팜, 스마트 스토어 전신, 그 전에가 샤벤이거든요. 맞아요. 네. 샤벤 시절의 지식 쇼핑은 엉망이었어요. 사실상 스토어팜이 나온 것도 고도모를 인수하면서 약간 이렇게 좀 잘 만들어 갖고 나온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를 따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걸 네이버랑 같이 생각하시는데 네이버 쇼핑의 스마트 스토어에 만들어 놓은 이 샵을 연동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G마켓에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잖아요. 걔도 이게 연동되잖아요. 네. 네, 거의 2%의 연동 수수료라는 걸 받는데 그런 개념이라서 쇼핑은 별도의 공간으로 봐야 돼요. 네이버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 쇼핑이 얼마나 잘 정돈됐냐는 사실 스토어팜이 출연하면서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 여러 사람들이 스토어팜 강의를 했고 책을 냈고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러면서 이게 쭉 발전되어 온 시장인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정돈되지 않았던 정보를 주니까 사람들이 쇼핑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판매자도 뭔가를 얹어 놓으면 그래도 다양한 곳에서 마케팅이 가능했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은 네이버가 이걸 너무 잘
이렇게 응집시켜서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고객도 그렇고 판매자도 그렇고 한쪽으로 몰림 현상이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네이버는 왜 그걸 정돈했을까? 그냥 내비둬도 되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 시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순간 홈쇼핑의 시대에서 최저가의 시대로 변하는 시기예요. 방송을 보고 행사를 보고 사람들이 구매를 했어요. 막 이끌려 다녔죠. 네네. 마켓들이 하는 어떤 마케팅에 그런 거에 막 흔들리면서 다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싸다구 이러면서 기억하시나요 혹시 위메프에 그쵸, 네. 이승기랑 그 이서진이었나요? 맞죠? 그 배우 두 분이 나왔고 여기 싸다구 하면서 막 하는 순간 뭐 수지가 티몬에 막 모델을 하면서 막 난리가 났던 그래서 막 티켓 팔고 반값 팔고 막 이런 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인식이 되냐면 와, 이 시장에 거품이 많이 껴있구나. 판매자들이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제 사업자들도 알았던 거죠. 그 기업들이. 그러면서 이제 반값 할인 막 이렇게 막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네이버가 이걸 딱 보고 이거 최저가 보여주면 우리가 다 먹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 그들도 뭔가의 그 소매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휴를 통해서 돈을 버는 수수료 베이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소매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끔까지도 만드는 게 사실상 스마트 스토어인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형성된 거예요. 네이버 쇼핑과 이게 두 개가. 근데 이제 웃긴 거는 같은 오픈마켓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는 지금도 수수료가 3.74 결제 수수료 거기에다 연동 수수료 2% 붙으면 5.74인 6%인 거예요. 네. 딴 데는 다 아직도 13%막 15%막 이러잖아요. 엄청 저렴하죠. 그렇게 저렴한 수수료를 가지고 최저가를 우리는 지향합니다 이게 아니라 셀러가 알아서 할 거니까 머리가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린 가격 비교 사이트를 갖고 있으니까 가장 강력한 이 두 가지의 힘으로 나온 게 사실상 네이버 쇼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이버가 만들어오는 이 판에 뭐 시장이 조금은 변해서 뭐 로켓 배송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최저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게 우리나라 사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굉장히 몰림 현상이 굉장히 강한 게 현재 시장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해가 좀 빠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스토어 전에는 뭐 이게 다 좀 분산돼 있어가지고 쇼핑몰들이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 마케팅으로 이렇게 다 찾아다니고 했는데 네.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최저가가 이제 바로 비교가 되니까 맞죠. 다 이제 네이버에서 그냥 제일 싼 걸로 이제 찾게 됐다. 그러면 이제 셀러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엄청 심해진 힘들어지는 거죠. 상황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네. 예전에는 쇼핑몰을 하나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나 인터넷 사업해 그럼 쇼핑몰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 그럼 뭐 예전에 뭐 예를 들어 먼남 뭐 스타일란다야 지금 우리 기억 속에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무신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약간 패션 기준으로 본다 맞아요, 하면 맞아요. 네. 근데 무신사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 쇼핑몰이 아니라 종합 쇼핑몰, 중개형 쇼핑몰에 그쵸. 속하죠. 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세세한 판매자들을 다 기억하냐? 기억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돈된 자료를 보여주지 않으면 가격 비교처럼 잘 정돈된 걸 보여주지 않으면 셀러가 각각의 마켓에서 물건을 다 각계전투로 팔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인지한 고객이 네이버에 와서 쇼핑몰로 들어오는 형태. 이해하시죠? 네네. 그죠? 그러면 샵을 잘 운영하는 사람이 개인 쇼핑몰을 잘 운영하는 사람이 예전에는 되게 각광을 받았어요. 네. 적은 수수료로 네. 이익을 창출하면서 브랜드화를 시키고 막 이런 개념이에요. 자사몰, 그렇죠, 브랜드몰. 그렇죠. 네. 그랬는데 지금은 개인몰을 아무리 운영을 해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왜? 가격 비교가 샵을 마케팅해 주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상품 코드를 마케팅해 줘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등록한 상품을 하나하나 쪼개서 그걸 가격 비교로 묶어갖고 맞잖아요. 그쵸, 그거를 최저가로 보여주니까 샵을 최저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샵은 되게 훌륭하고 평점이 좋고 이 판매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를 홍보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이 일부의 한 개의 상품이 이게 최저가야. 사람들이 평점을 이렇게 남겨. 후기는 이래. 라고 해서 이걸 이렇게 뭉쳐갖고 그걸 리스트에서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샵 개념으로 아예 그러니까 그 샵 개념이 사라지고 코드 개념이 이제 상품 생겨. 단위로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개인 쇼핑몰을 아무리 잘해봤자 사실상 이게 맞는 길인가? 그냥 스마트 스토어 하는 게 낫지 않아? 거기에 모두 연결해갖고 그냥 연동시키는 게 맞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까지도 개인 쇼핑몰을 지향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잘 보면 개인 쇼핑몰이 잘 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지금 이제 흔한 시대가 아니죠. 오히려 그런 코드 하나하나를 시리즈로 잘 팔고 그걸 브랜드화 시켜서 결국엔 그걸 팔고 있는 누구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마케팅의 성공이라고 보는 건데 그걸 잘하는 게 지금은 뭐 얼마 전에도 보셨겠지만 3세패 뭔지 아시나요? 뭐 삼성전자 세일 뭐 네, 페스티벌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기억해요. 근데 어느 누군가가 그걸 한 거를 기억할까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죠. 브랜드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완벽한 브랜드.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이 제 상품은 이래요. 저는 개인 쇼핑몰이 있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홍보를 해요. 굳이 개인 쇼핑몰 가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스마트 스토어 가고 G마켓 가고 뭐 이렇게 가서 그냥 구매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샵에 대한 개념과 코드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 네, 그러니까 샵 개념 아예 잊혀진 시대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질문이 뭐였죠? 근데 갑자기 두 번째가 있었는데 저도 말 좀 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가 아니 네. 그게 좀 이거랑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화장품 시장이 네. 예전에는 더 페이스 샵이니 미샤니 그런 이제 브랜드 샵들이 원래 인기를 그쵸. 얻었었죠. 근데 네. 지금은 그거 다 문 닫고 네. CJ 올리브영으로 통합됐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예요. 근데 편집샵이 네네. 이제 다 거기서 다 살 수 있으니까 소비자들도 이제 그게 편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편하죠. 온라인 쇼핑몰도 그렇게 바뀌었다. 이제 개인 중소 브랜드 뭐 이런 걸로 하면은 노출도 안 힘들죠. 된다. 강남역만 가도 지금 말씀하신 브랜드가 다 사라졌잖아요. 지하상가에서. 그렇죠. 그런 이유는 그냥 단순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셀러 입장에선 좋은 건가요? 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이버에서 그만큼 좀 편하게 다 만들어주긴 하는데 네. 대신 네이버 생태계에 종속되는 것 같기도 하고. 완전히 끌려가죠. 예. 힘든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뭐 그게 대세니까. 네, 까먹은 거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브랜드는 이 현상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요. 왜냐면 내가 면도기를 살 거예요. 네. 그러면 질레트의 그 아시잖아요. 이런 면도 날 네, 같은 거. 네. 최저가를 찾으실 거잖아요. 네. 이 날을 살 때. 네, 네. 한 1,000원 비싼데 그냥 이거 사지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 상품들은. 근데 어느 누군가가 뭐 독일에서 가져온 면도 날이래요. 잘 몰라 이걸. 최저가를 찾으실 건가요? 아니죠. 성능을 보죠. 이런 관점의 차이인데, 근데 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 이 독일의 면도 날도 유명해지면 이름이 붙을 거고 이 이름에 최저가를 검색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종속된다. 뭘 팔아도 결국엔 가격 비교로 묶을 거고 그 가격 비교에서 최저가를 표현할 거고 네. 거기에서 요즘에는 이제 내일 도착 서비스를 이용하는 풀필먼트 그걸 사용하는 사람은 이제 물류에 넣어놓고 또 당일 배송을 해는 그러면은 뭐 카페24니 뭐 그런 네. 자사몰 만들어주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카페24 뭐 고도몰, 네네. 뭐, 메이크샵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죠. 그런 거는 그럼 요즘 잘 인기가 없겠네요. 없죠. 크게 그냥- 없죠. 뭐 브랜드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 외에는 상업성으로 보기엔 좀 힘들죠. 그냥 플랫폼에 들어가라. 네네. 그럼 그 플랫폼이 지금 이제 네이버, 쿠팡, 또 뭐 이베이는 이제 신세계에 팔렸죠. 네. 그러니까 G마켓, 옥션 네, 이런 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맞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어디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메이저 2개만 딱 뽑는다면 스마트 스토어 하나 하고, 하고 쿠팡. 음.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이트는 사실 공생관계. 그러니까 서로가 누가 쿠폰을 더 많이 적용하냐에 따라서 순환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를 100으로 보면 60%를 네이버가 갖고 있었어요. 네. 아까 이야기한 스토어팜 시절에. 나머지 40%를 다 이렇게 노나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쿠팡이 이제 풀필먼트를 로켓 배송을 시작하면서 점유율을 쫙 가져오죠. 가져오면서 지금은 시장이 거의 뭐 5대 5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 다 가져가지 못하니까 나머지 한 20% 정도가 안 될 거예요. 한 10에서 15% 정도를 제가 그때는 G마켓 옥션 11번가 롯데 뭐 SSG 뭐 이런 사이트들이 다 노나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기타 나머지 이제 등등이네요, 부활은 진짜. 자기들끼리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네이버가 독점하던 시장에 이제 쿠팡이 들어와서 반 노나 먹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거를 조금 쉽지 않아요. 좀 길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최대한 짧게 해볼게요. 시장을 100으로 놓고 보면 네. 전에 이제 60%가 6% 수수료 때문에 최저가를 찍을 수 있으니까 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던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판매자한테 나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상. 공급가는 똑같은데 내가 G마켓에 혹은 옥션에 11번가에 13% 15% 수수료를 내느니
6% 수수료를 하면서 하겠어. 여긴 또 광고가 없어. 그 시기만 해도 없었으니까. 여기서 팔겠어. 돈을 안 들여도 돼. 최저가를 좋아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올려놓고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시장은 빠른 배송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빠른 배송이란 뭐 1박 2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뭐 보장을 한다는 개념이 껴야 돼요. 중간에. 내일 무조건 도착, 보장. 그러니까 쇼핑하실 때 잘 보면 여기 리스트에 이렇게 보면 도착 예정이 있고 도착 보장이 있고. 네. 근데 예정은 보통 이제 CJ나 이런 쪽에서 이제 대행을 하는 개념인 거고 보장은 직접 물류를 하는 형태인 거거든요. 직매의 형태. 그래서 이 서비스가 들어오니까 되게 웃긴 게 몇 개 카테고리가 잠식이 되냐면 패션, 식품, 유아용품, 그다음에 가전의 액세서리 요 정도. 시장은 그냥 생활의 일부까지 그냥 아예 그쪽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 받아야 되니까. 분유 필요한데 내일 받아야 되잖아요. 뭐 며칠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이런 개념이 있는 속해 있는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로켓 배송 뭐 이런 쪽으로 직매 개념도 다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래서 양분화됐다. 그걸 보고 네이버가 내일 도착 서비스를 시작했죠. 네. 그리고 G마켓 옥션에는 스마일 배송이라는 게 원래 있었고 11번가도 막 공개되어 있진 않지만 직매를 하고 있고요. 근데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도착 보장도 하지만 픽업 서비스도 하죠. 지금 신세계가 하려고 하는 G마켓 옥션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픽업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제 편의점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쓰려고 이게 시장이 되게 활성화된다고 보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기업만 이렇게 쪼개는 거고 수요는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쇼핑하는 인구는 그냥 100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 락인 서비스나 쿠폰 서비스가 계속 들어가는데 뭐 기자님한테도 역질문을 한번 들어보면은 왜 스마일 클럽이라는 게 있고 G마켓 옥션에 네. 그다음에 네이버에는 무슨 그 프리미엄 멤버십이라고 네,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로켓 배송에 보면은 쿠팡에는 로켓 와우가 있잖아요. 세 개 중에 뭐 하고 계세요? 저 쿠팡이랑 네이버 쓰고 있어요. 그죠? 2개 이상 사용한다면 보통 사람이 한 개는 무조건 갖고 있고 많으면 3개를 다 써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락인 서비스는 의미가 없는 게 내가 필요할 때 저기서 싸게 팔면 글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빨리 그럼 배송과는 약간 멀어진 이야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쿠폰도 적용되고 얘를 싸게 주겠대. 그리고 내일 도착 보장이래. 그럼 글로 가겠죠. 근데 이 세 가지의 풀 패키지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상 없어요. 비용의 부담 때문에. 다 주고 뭐하고 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풀필먼트만 하거나 아니면 최저가를 찍을 수 있게 쿠폰을 주거나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양분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네이버가 잘 돼요. 그러다가 내가 급하게 필요한 물건인데 이러면 로켓 배송이 잘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5월, 11월 뭐 추석 명절 뭐 이럴 때 보면은 11절 하죠. 그다음에 빅스마일 데이 하죠. 뭐 SSG도 막 이런 거 하죠. 쓱 뭐 이런 거.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보면은 쿠폰이 말도 안 돼요. 막 20% 주는 쿠폰이 막 있고 이래요. 그러면 최저가가 당연히 찍힐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때는 잠깐 네이버가 시들하겠죠. 마켓이 그 점유율을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흐름 자체가 지금 시장은 그렇게 세 가지 프로모션, 풀필먼트, 최저가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시장이 뭘 하냐에 따라서 내가 팔고 있는 물건이 여기서 팔렸다 저기서 팔렸다 이렇게 팔렸다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생필품은 쿠팡에서 사고 네. 뭐 이제 그 관여도 높지 않은 상품들 네. 빨리 도착하면 좋은 거. 근데 이제 한 100만 원 넘어가는 거 막 가전기기나 네. IT 기기 네. 이런 것들은 네이버에서 최저가 검색해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죠. 네, 저는 제 와이프한테 만약에 쿠팡에서 뭐 사잖아요. 네. 아기가 태어난 지 이제 9개월이 됐는데 네. 아기 용품을 뭘 사면 어디서 샀어? 이렇게 물어봐요. 네. 쿠팡에서 샀대요. 반품해라고 얘기해요. 왜요? 네? 대부분 쿠팡에서 사잖아요. 전 셀러마인드. 네. 너무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는 업체가 더 잘 되는 게 배가 아픈 거죠. 배가 아픈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농담이긴 한데 네. 와이프한테 그렇게 얘기해. 웬만하면 쿠팡에서는 하지 마. 네이버에도 좋은 게 많아. 그렇게 막연한 쇼핑은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거야. 너 내가 누군지 알잖아. 나 사업자야. 나 개인 판매자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 와이프가 저한테 이제 역으로 뭐라고 하죠. 편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가 포인트인 게 이제 쿠팡은 소비자 친화적인 거죠. 맞죠. 네. 근데 네이버는 이제 판매자 친화적인 거죠. 둘 다죠. 네. 네. 어떻게 보면 네이버는 둘 다예요. 네. 되게 네이버를 많이 옹호하시네요. 왜냐면 수수료가 싸니까요. 어. 정산도 빨라요. 요즘에는 빠른 정산을 원래는 예전부터 그게 있었거든요. 약간 대법 느낌인데
지마켓에서 물건 팔고 내가 다음날 정산을 받으려면 1%를 내야 되는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네네. 10여 년 전에. 그거를 중간업자가 들어와갖고 수수료 베이스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업체 느낌이야, 약간. 근데 네이버는요, 지금 다음날 정산을 해주는 빠른 정산 개념이 있거든요. 90%를 빨리 정산해줘요. 네네, 맞아요. 근데 수수료를 안 받아요. 음, 0%. 물론 매출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래서 이제 뭐 이건 등급은 있는데 잘 파는 사람을 더 우대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 잘할 수 있게 뭔가 프로그램을 제공하죠. 비용에 대한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를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직도. 근데 예전보다는 이제 노출하기 어려워졌다. 광고가 들어오면서 광고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은 많은 게 사실이고. 근데 그에 반해서 뭐 로켓배송도 처음에 수수료 30%로 시작했지만 이 수수료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기사에도 났잖아요. 우리는 수수료가 아니다. 계약관계다. 이용료다. 아, 이용료. 그래. 그 물류를 이용하는 이용료라고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그 이용료가 처음에 30%였는데 지금은 뭐 60%까지 가는 업체도 네. 많아요. 그러면 내가 10,000원에 팔잖아요. 네. 그러면은 6,000원은 쿠팡에 가져가고 4,000원이 남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물류나 이런 풀페이먼트까지 다 해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해도 너무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그러면은 셀러가 그럼 60% 정도를 견딜 수 있는 공급가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가격을 올리래요. 가격 올리래요. 대신에 네이버 가격도 올리래요. 이거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이건 증인을 세우려고 하면 좀 100명도 세울 수 있어요. 네. 네. 가격도 같이 올리래요. 네. 수수료 대신에 많이 달래요. 우린 팔 자신이 있대요. 뭐 그게 뭐 이상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가격 올려도 자기는 팔 수 있다라는 자신감인 거니까. 그 이익이 저는 근데 요번에 인플레이션이랑 같이 물리면서 조금 더 많이 이익을 봤다라고 봐요. 네. 공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막 올라가는 상태에서 사람이 되게 힘들었을 상황에 그걸 같이 그냥 올라가면서 그냥 같이 가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과연 그러지 않고 저금리 시대에 환율도 되게 저점일 때 다 가격으로 경쟁을 할 때 그렇게 했으면 갈 수 있는 판매자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건 약간 물음표거든요. 근데 뭐 쿠팡이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간 사람들은 우려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이건 좀 번외 얘기지만 얼마 전에 셀러랑 나눈 대화인데 야 쿠팡은 내가 1억 원어치 갖고 있으면 그 납품을 하면 월에 1억을 납품을 하면 그만큼 또 갖고 있어야 되잖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산도 오래 걸릴 뿐더러 그렇죠. 내가 그거를 순환시키려면 그만큼 재고를 다시 입고시켜야 되니까 2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게는 3배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할 때 문제 된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2억씩 갖고 있었는데 1억 원 팔려고 2억씩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쿠팡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택하면 나는 이 2억을 떠안아야 된다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쵸. 저는 그래서 쿠팡 안 합니다. 쿠팡에서 쇼핑도 하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들을 또 했었죠. 네. 완전 안티 쿠팡이시네요. 네. 셀러에게 너무 안 좋은 네, 시장입니다. 네. 대신에 많이 팔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쿠팡에 입점한 어떤 가방 판매하시던 분인가? 네. 뭐 너무 비싼데 수수료도 비싸고 한데 뭐 미워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이제 그 물량을 많이 털어주니까. 네 맞아요. 그 장단점이 있는 좋은 거겠죠. 부분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또 그러니까 그만큼 배짱을 부리는 걸 테고 또. 뭐 하나 또 안 좋은 거 또 얘기하면 안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기존 판매자한테 그렇게 좋은 시장이다라고 하면 네. 저는 그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상위 5% 미만이라고 보거든요. 나머지 95%에 대한 롤링이나 아니면 배신감 이런 것들은 사실 드러나지 않잖아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것만 얘기하니까. 근데 저는 초점이 또 뭐냐면 저는 신규 교육을 하는 사람이고 이걸 보는 사람들도 신규로 창업을 하실 분들이기 네네네. 때문에 그분들이 진입할 때 과연 로켓 배송을 신청하면 승인을 해줄까? 이건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안 해줘요. 잘 나가는 애들만 데리고 갈 거다. 지금은 로켓 배송 이점 자체가 안 돼요. 신규로 누군가가 아이템, 그러니까 뭐 기자님이 어디서 아이템을 하나를 발견해서 네. 나 이거 한번 팔아야지 하고 가져가서 로켓 배송 입점 신청을 하시잖아요. 발견하실 거예요. 안 받는다고. 지금 뭐 창고 공간이 없어서. 그 정도의 내막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린 이제 충분하니까 너는 그로스로 가 이런 거죠. 그로스란 이제 그 지마켓의 스마일 배송처럼 제3자의 배송을 하는 풀페이먼트. 그냥 오픈마켓 가라. 네, 직매가 아닌. 그게 그만큼 이제 쿠팡이 몸값이 높아졌다는 거죠. 맞죠. 네. 정확하죠. 쿠팡의 로켓 배송 예전에는 그러니까 사장님 이거 로켓 배송으로 좀 팔아보세요 해서 영업을 하고 다녔는데 맞아요.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너무 이제 신청자가 이미 많으니까 포화죠.
이제 안 받아줄 정도로 많다. 네. 지금은 다 네. 제트 배송이라고 하는 로켓 크로스 그들의 표현으로는 네. 네. 그쪽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근데 그것도 승인이 잘 안 나요. 그 말인즉슨 근데 그만큼 네. 쿠팡에 들어가고 싶은 셀러가 많다는 거고 네. 쿠팡이 잘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맞는 얘기이신데 네. 셀러는 전체 사이트를 다 팔아야 돼요. 여기저기 결국엔, 물론 다 네, 걸쳐놔야죠. 순번은 있을 수 네, 있죠. 그쵸. 순번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순서상의 문제지 이게 무조건 뭐 여기만 해야 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기사나 뭐 여러 셀러들 만나갖고 하면 뭐 메인 매출 어디서 나요? 그럼 보통 네이버 아니면 쿠팡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안 받아준다니까요. 근데 안 받아줘요. 실제로 안 받아줘요. 그 제 옆에 있는 친구도 그 제트 배송, 그러니까 로켓 배송은 발려놨고 제트 배송 들어가려고 하는데 승인 되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네. 아니면 또 이렇게 승인 되려면 또 네. 엄청 수수료를 많이 내거나 지금 또 불리한 수수료 조건으로 올랐죠. 또 해야 네네. 되겠죠. 네, 먼저 전화 오지 않는 이상은 내가 갈 때는 좀 많이 내셔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수수료 아니고 이용료. 네. 네, 큰일 납니다, 기자님. 예전에 백화점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백화점이나 이마트 이런 데가 한창 가빌 때는 네. 우리한테 납품하는 물건 다른 데서 팔지 마. 아니면 음. 우리보다 비싸게 팔어. 우리보다 싸게 팔지 마. 네네. 해가지고 가격 비교해서 자기네보다 싸게 다른 데서 팔면 네. 그 이제 거래 안 하고 그랬다더라고요. 공정위에서 그게 문제가 됐었죠. 그쵸, 가격 네. 담합이라고 하는 네. 이유로. 또 오픈마켓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거래 중단하겠다 하는 브랜드들이 좀 있었대요. 아, 네네. 네. 다른 데서 이제 거기랑 이제 거래 계속 할 거면 우리 쪽에서 이제 내쫓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맞죠. 네. 네. 그 셋이 싸운 거예요. 결국엔 음. 티모미메프 쿠팡 이렇게. 네. 거기에 하나가 껴 있었던 게 이제 S사가 또 있었죠. L사랑. 여기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너무 큰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막 얘기를 해보면 네네. 네, 그런 얘기들을 종종 네. 들려줍니다. 네. 실제로도. 그러니까 어쨌든 플랫폼이 갑인 시대고 네.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들이 뭐 미워도 어쨌든 근데 뭐 내 물건 많이 잘 팔아주고 네. 소비자들한테 많이 노출시켜주는 데를 또 찾아가야 되는데 네. 또 그런 데는 또 뭐 조건이 까다롭고 수수료가 비싸고 하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걸 잘 비교해서 해야겠네요. 그럼 잘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제가 교육을 쭉 해왔으니까 어느 때는 G마켓 옥션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어느 때는 네이버에 많이 가요. 지금은 이제 쿠팡에 또 많이 가요. 그럼 또 중간에 뭐 미메프 팀원도 굉장히 많이 갔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순환하면서 돌거든요. 판매자도 순환하잖아요. 네. 그럼 고객이라고는 순환 안 할까? 이런 거잖아요. 결국 정보를 제공하는 흐름이 최저가냐 아까 이야기했던 도착 배송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고객이 계속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100이었던 게 200이 되고 300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100인데 쪼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우스갯소리로 사람들끼리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지금 요즘에 뭐 요 마켓, 그러니까 딱 특정하기 좀 그러니까 어느 마켓에서 매출 잘 나와? 꺾이지 않았어? 얘기하면 야, 여기 뭘 해도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뭐라면 그 고객이 다 어디로 갔겠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디로 갔는데? 바보야? 저쪽으로 갔잖아. 그러면은 아, 난 거기 안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객이 막 돌아요. 어느 한 6개월 전? 6개월 전? 이거를 3년 전부터 얘기하면 3년 전에는 쿠팡이 망할 거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어요. 그쵸. 실제로 부채가 네, 많아서. 근데 그게 한 쫙 땡겨갖고 1년 전으로 하면 오, 여기 괜찮은가 봐. 이렇게 됐고 6개월 전만 이야기를 해보면 야, 이거 다 먹겠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가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쭉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못 가져가네? 평준화 됐어. 이상하네? 갑자기 뭐 이렇게 내일 도착 서비스를 왜 여기저기서 다 해? 그러면 쿠팡 매력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냐면 다 가져가지 못할 거다. 그러면 야, 이거 언제쯤 나와야 돼? 지금 이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언제쯤 해야 돼? 안티쿠팡이라서 하시는 말씀 아니. 아니고요? 실제로요. 왜냐면 거기에다 다 주고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저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면 각각의 몰에 적당한 분배가 필요한 거예요. 네. 상품을 팔 때. 그래야 여기가 망했다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지금도 무슨 얘기 많이 하냐면 쿠팡 잘 파시는 분들이 야, 네이버 다시 시작해야 돼? 아니면 뭐 G마켓 다시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질문이. 그럼 소비자들이 이제 네이버나 딴 데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쿠팡에서. 이동은 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계속하고 있다간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고의 부담 이런 것들이 너무 큰 거죠. 그리고 계속 조여오는 그 수수료의 인상이 수수료 이용료의 인상이 힘든 거예요.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정상적인 내 컨트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상품인데 나는 납품업자가 되어 있고 내 주관이 없어지고 MD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어디에 뭐 하지 말라는 명령을 듣고 있고 네. 이게 웃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권을 다시 찾고 싶은 거죠. 이제서야. 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는 이제 나의 주권을 찾고 싶어 라고 하니까 내가 주권적으로 팔 수 있는 사이트들이 보니까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아까 기자님 얘기하신 거 방금 전에 이 고객이 이동하나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셀러는 안 하고 있으니까 고착화되어 있으니까 딱 그냥 최저가랑 이렇게만 구분되어 있으니까 내 상품 저기에 딱 보니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그냥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 상품인데 빨리 받아야 되는 상품인데 내가 저기 가면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두려움이 크니까 이제 1차적으로는 옮기기 힘든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저 시장에 가면 과연 상위 노출이 가능할까? 요 두려움, 이 두 개. 이 두 가지만 해소되면 가능한데 네이버는 로직적으로 공식,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 상위에 올라갈 수 있어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계속 바꾸는 거겠죠. 네, 롤링 시키는 거예요. 그걸 잘 아는 사람은 계속 시장에 있는 사람은 그걸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게 100% 낮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떠도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다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팔아보면 실질적으로 내 아이템에는 안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인 거죠. 카테고리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반신반의한 마음, 마케팅의 실패, 그럼 돈만 들어가고 쿠팡 져버리면 매출이 꺾여버리니까 실제로 이제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고. 그러면 야 수학 공식처럼 잘 돼 있는 지마켓 옥션 실버뭐 이런 데 가면 되잖아. 거기는 이미 고객이 많이 떠났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는 큰 매출을 만들 수가 없어. 근데 또 하나 오해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 게 뭐 혼자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시장의 흐름이 받쳐줘야 되겠지만 판매자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상품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개인 쇼핑몰에도 우리가 상품을 막 때려 넣잖아요. 네. 한 개 카테고리 한 200개 상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상품 볼륨이 커질수록 매출이 커지는 거예요. 판매자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 몰에 상품이 많이 등재되잖아요. 쇼핑몰의 상품인 거예요. 판매자 하나하나가. 그런 개념인 건데 판매자들은 그거에 대한 인식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벌려고 이런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판매자가 예를 들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느 날 특정 사이트에 우리 여기 다 이탈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동을 했다가 이렇게 노조가 없잖아요. 네. 이동을 할게요 라고 하면 매출이 그만큼 싹 다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는 굉장히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좀 약간 자주권을 가져야 되거든요. 판매자들이 그게 없어요. 그냥 저게 잘 된다. 야, 쟤 잘 되는데 무조건 가을 얘보다 싸게. 그냥 결국엔 플랫폼만 된 게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딱 3년 전까지는 이제 뭐 쿠팡 뭐 망한다. 그랬고 또 이제 정산이 막 밀린 적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진짜 쿠팡이 최고다. 네. 쿠팡 다 팔아준다. 네. 그랬다가 근데 올해는 또 그러면 또 쿠팡에만 있으면 또 안 되겠다. 힘들죠. 예, 네.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안티 쿠팡이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실제로 거죠. 저 진짜 증거를 다 보여드릴 수 있는 알겠습니다. 여기 인터넷이 안 되는 게 아니 근데 이제 판매자 셀러 입장에서는 네. 뭐 11번 가든 네이버든 쿠팡이든 다 입점은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에 마케팅에 힘을 줄 것이냐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상위 노출이 되느냐가 달라지니까 그거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걸쳐놓기는 사실 다 걸쳐놓는 거잖아요. 다 하는데 네. 어디에 집중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네. 한 군데만 집중하지 말고 이렇게 조금씩 분산해라. 맞아요. 셀러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돈을 쓰고 피드백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를 해놓고 통계를 안 봐요. 근데 이게 안 보는 게 아니라 제공을 안 하는 곳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예로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네. 유명한 사이트잖아요. 네. 오늘의 집에서 제가 물건을 팔려고 광고를 하잖아요. 돈 쓴 것만 보이고요. 클릭 숫자만 보이고요. 뭐라고 검색했는지 어딜 타고 들어왔는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돈이 어떻게 지출된 거야가 없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광고를 해요. 이게 되게 웃긴 거거든요.